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역 임시선별검사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확진자 수 집계 현황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소식들 짚어봅니다. 백창은 기자, 검사 받으려는 시민분들 얼마나 계십니까, 그곳에? 네, 이곳 강남역에는 이른 오전부터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분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사줄이 많이 길진 않고요. 두세 분 정도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서울시는 이런 임시선별검사소와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곳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9번 출구 쪽 바로 맞은편 11번 출구 쪽에도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주말 지나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보통 확진자가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00명대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엿새 연속 4자릿수 확진자 수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 1,100명인데요. 어제 0시 기준 1,300명대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적었는데도 1,000명을 넘었기 때문에 감염 확산세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이 1,063명, 해외 유입이 37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402명, 경기 322명 등 수도권에서만 7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부산에서 43명, 경남 40명 등 288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도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138명, 사망자는 1명 늘어 2,044명입니다. 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그리고 감염 규모도 체크를 해보죠. 네, 수도권에선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직원 8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0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도 지하 식품관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어제 지하 1층 전체를 폐쇄하고 직원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에선 한 판매사원이 코로나19에 걸려 해당 매장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백화점뿐 아니라 학교와 주점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 인주초등학교에선 학생 1명과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62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주점에선 종사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오늘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대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거센데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되잖아요. 달라지는 주요 방역 조치들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오늘부터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 가능한데요. 만약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직계가족 모임도 똑같은 인원 제한이 적용되고 같이 사는 가족일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됩니다. 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같은 유흥시설은 모두 영업할 수 없고요.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같은 곳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소상공인분들 손실이 막대할 것 같은데 다행히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상받게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초 소상공인 지원법이 개정돼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바로 이번 손실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이 보상받을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이 받은 방역조치의 수준이나 기간, 사업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되는데요. 보상금 산정 방식이나 지급 시기는 민관 합동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과 관련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470명 추가돼 누적 1,558만 6천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30.4%가 1차 접종을 맞았고 이 가운데 11.4%는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7월에서 9월 사이 입영을 앞둔 장병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상자는 7만 명가량이고 모두 예방접종센터에서 3주 간격으로 2차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55살에서 59살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도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사전 예약은 오는 17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할 수 있고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60살에서 74살 어르신 가운데 지난 2분기 때 접종 예약을 했다가 건강 문제 등으로 예약을 취소한 10만 명도 오늘부터 다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과 돌봄 인력 가운데 사전 예약을 마친 38만 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정부와의 백신 교환 협약으로 얻게 된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이 일찍 확보돼서 접종 일정이 앞당겨졌는데요. 서울시와 경기도도 이스라엘이 제공한 백신 일부를 배정받아 학원 종사자와 운수업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자율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남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TBS 보도본부 백차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